그나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못 해본 경험을 좀 해볼 생각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자취를 해보거나 아니면 뭐 차를 렌트해서 뭐 그걸로 여행을 다닌다거나 그런 좀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분 전환도 할 겸. Hey guys, this is Ashley King of Horizon Esports, and I'm joined by Berserker, the bot laner of Cloud9. After Cloud9 has recently played the final game here at 2024 LCS Summer.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석커 선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그 클라우드9 대 백시브즈의 경기가 있었고, 경기 결과 후에 감사하게도 이렇게 인터뷰 기회가 있어서 제가 버서커 선수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버서커 선수한테는 당연히 좋지 않을 경기 그리고 시즌 결과가 최근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네, 잘 지내셨나요? 어떠신가요, 지금? 뭐 당연하게도 막 기분이 엄청 좋지는 않고요. 사실 경기 끝났을 때도 그 작년 월즈 끝났을 때는 졌다라는 게 확실하게 체감이 돼서 막 되게 분하고 막 눈물도 나고 그랬었는데 뭔가 올해 이 스프링 스플릿도 그렇고 이 서머 스플릿도 그렇고 딱 졌을 때 그러니까 이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게 아예 끝인 거잖아요. 한 시즌이. 그래서 뭔가 내가 이렇게 끝난다고 라는 실감이 잘 안 됐어서 솔직히 막 그 당시에는 좀 그냥 무념무상이었던 것 같고요. 또 막상 이렇게 뭐몇 시간 지나고 하루 지나고 하면은 그때서야 체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예상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제가 또 백시브즈도 당연히 좋아하는 팀이고 클라우드9도 당연히 좋아하는 팀이기도 한데 경기가 들어갔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 팬들의 예상도 클라우드9 승리를 점치는 사람이 한 96% 그랬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버서커 선수도 C9도 당연히 이기겠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던 경기였을까요? 그렇죠. 사실 저번 주랑 저희가 플라이랑 했었는데 플라이랑 경기를 할 때도 저희가 질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게임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게임을 되게 스무스하게 하다가 저희가 좀 그 약간 솔직히 말해서 말이 안 되는 실수를 한번 하고 그러고 이제 상대 스몰더가 그거를 바탕으로 폭풍 성장을 해가지고 게임이 거의 뒤집어질 뻔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이후로 뭔가 이게 다 멘탈이 무너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거를 못한다는 느낌을 다 같이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뭔가 그때 이후로 되게 팀 퍼포먼스가 조금 안 좋아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백티랑 하기 전에 연습 과정에서 막 서로 진실 되게 좀 그 마음 까놓고 막 다 같이 얘기하고 그랬어서 한 이 경기 2, 3일 전에서는 또 스크림 결과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또 다 같이 자신감도 있었던 상태라고 생각을 했었고 안 진다고 생각하고 스테이지에 들어갔는데 막상 또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좀 슬픈 것 같습니다. 약간 1경기를 백시브즈가 가져갔던 게 또 컸던 걸 수도 있겠네요. 그죠. 사실 1경기도 절대 그 프로게이머라면 져서는 안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또 그렇게 져버려가지고 아, 참 아쉽네요. 그 제가 여쭤봐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모든 지역에서 플레이오프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 네. 결과만 본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의 네네.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 당연히 C9이 롤드컵에 갈 줄 알았는데 어머 아쉽다 놀랍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괜찮으시면은 그 백시브즈 C9 경기를 조금만 괜찮으시면 자세하게 복귀해 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되게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 용 전까지. 저희 설계가 이제 상대 직스가 있으니까 아마 저희가 레넥톤이 있어서 약간 상대가 직스가 있으니까 유충을 먹고 그거를 바탕으로 타워를 굴리는 플레이를 하고 싶어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레넥톤이 있으니까 좀 레넥톤으로 유충을 좀 억제하고 그리고 최대한 드래곤을 쌓는 방향으로 가보자. 이렇게 했다가 이제 세 번째 용싸움 때 저희가 이미 컨트롤을 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르블랑이 탑을 갔었는데 이제 르블랑이 탑 타워를 치려고 하는 바람에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드래곤 존을 완벽하게 또 줘버리게 되면서 뭔가 한타가 좀 어려워지고 그래서 뭐
그거 이후로 또 약간 정신이 넣은 느낌이라 거기서 한타 한 번 지고 나서 뭔가 무너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영어 해설을 보면서 경기를 시청을 하고 있었는데, 북미 해설 캡틴 플라우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클라우드9이 이기려고 경기를 하는 것보다는 지지 않기 위해서 경기를 하는 느낌이 들었다. 이게 결과적으로 승률에는 좋은 멘탈리티는 아닌 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약간 그것과 상통되는 약간 흐름이었을까요? 오, 그 얘기는 지금 이렇게 처음 듣는 거긴 한데, 당연히 둘 다 맞는 말이죠. 프로게이머로서. 당연히 프로게이머니까 이기고 싶고, 그러니까 그냥 플레이를 그리고 보면서 느낌이 승부욕이.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경기를 하면서 저희가 항상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로스터 자체가 체급이 센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북미에서. 그래서 이제 되게 잘 굴려요, 처음에. 그래서 보통 다 1차 타워, 그러니까 상대 1차 타워들을 다 부셔놓고, 이제 거기서부터는 사실 뭐 LCK나 LPL을 봐도 그렇지만, 2차 타워를 친다는 거는 전령이 없으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1차 타워를 밀고 상대 정글 쪽 시야 작업을 하고 뭐 상대 캠프 빼먹을 수 있으면 빼먹고 약간 그런 거를 계속 반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상대 1차 타워가 없을 때 뭔가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까 뭐를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래서 상대 1차 타워가 없어진 순간이 이제 C9한테 제일 위험한 시간대인데, 예, 아이러니하게도 예. 이제 그때 보통 이 던지는 순간순간들이 되게 자주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은 롤이라는 게임이 요즘에는 많이 어떻게 보면은 정형화돼 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딱 이때 용타입이 이때 전령이고, 아, 여기 탑하고 정글하고 미드 이거 보면은 뭐 서폿이 올라오고 뭐 6레벨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서 이때 이거를 민다, 이때 이거를 굴린다. 말씀하셨듯이 전령이 있으니까 다음 타워를 이때 굴린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룰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C9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급해지는 경향이 있었다면 팀 내에서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타개를 하려고 했나요? 그냥 사실 이게 고칠 수 있는 난이도로 따졌을 때는 막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어서, 사실 이게 뭐 진짜 말로 하면은 쉽잖아요. 그냥 상대 1차 타워 부셨으니까 너희가 이기고 있다는 거고 바로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 이게 되게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칠해라, 그냥 좀 쉬어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냥 칠해라. 바로 나오기 전까지 너네가 뭐 굳이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게임을 했었는데, 막상 또 스테이지 가니까 그런 문제점이 반복됐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좀, 왜냐하면은 제가 시즌을 다 챙겨본 건 아니지만, C9을 이제 간간히 챙겨보기는 했는데, 시즌 처음에 대단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팀 리퀴드를 만나기 전에는, 무패 행진을 아주 좋게 달리고 있었고, 그런데 플레이오프에 오면서, 팀 리퀴드한테 지고 이제 플라이퀘스트한테 지면서 조금 사람들이 아쉬워하면서 놀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패배하면서 마음이 급해지는 성향이 좀 문제로 다가왔을 때가 플레이오프 어느 지점이었던 것 같나요? 패배를 하면서 급해졌다기보다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TL전을 졌었던 거는 막 저희가 엄청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그랬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TL이 되게 수합을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뱀픽적으로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시리즈 때 좀 데이터를 얻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다음에 만나면 안 질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근데 플라이랑 했을 때는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면 안 되는 게임을 두 번이나 져버려서 그 시리즈에서. 그래서 그거 이후로 조금 다 자신감도 잃고 좀 게임하는 법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 기대치가 너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 백시브즈가 플라이언 퀘스트한테 졌다? 그러면은 왠지 그 팀의 경우에는 에이 다음에 잘해보지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C9은 팀 리퀴드도 이길 수 있고 팀 리퀴드 빼면 모두 이길 수 있다. 이런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잡혀버려서 그런 게 더 컸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은 백시브즈 뱀픽할 때 사람들이 그 르블랑 픽에 대한 좀 궁금증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상대방이 뭐 네네. 렐이라든가 마오카이가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뽑는 게 괜찮았냐? 특히 이제 그날 이전에 있었던 TK T1전에서 르블랑이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픽이 어떤 경위에 의해서 나왔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괜찮으면 여쭤볼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르블랑을 조조 선수가 라인전을 되게 잘해서 저희가 스크림에서 르블랑을 할 때마다 이제 보통 라인전부터 약간 부시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르블랑이 초반에 성장이 잘 되면은 르블랑만큼 사기침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 게임은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저희가 르블랑 니달리였나? 이렇게 뽑았었는데 뭐 왜 그렇게 했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 근데 그 게임도 충분히 이길만 했던 게임이었는데 저희가 던져서 진 게임이라 할 말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게임 때 르블랑을 한 번 더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아이번을 1, 2, 3에서 아마 뽑았을 거예요. 그리고 4, 5 내려가서 이제 아이번이랑 좀 조합을 맞출 챔피언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밉지만 한 번만 더 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르블랑을 이제 골랐는데 결과가 아쉽게 나온 거죠. 다들 패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이제 타나선수 선수도 있고, 뭐, 베테랑 선수도 있고, 네, 다양하게 선수들이 C9이 있으니까요. 진짜 게임 딱 끝났을 당시에는 다들 되게 분했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저랑 블레버가 이제 그냥 무념무상이었던 것 같고, 나머지 셋은 되게 분해서 막 그냥 앉아서 막 이를 갈고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서머에 이제 타나토스 선수가 들어오면서, 뭐, 여러 가지 C9이 그 스프링에서 보여줬던 문제가 해소되면서, C9이 진짜 롤드컵에 진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실제로 결과가 이렇게 되었기는 한데, 시즌 중에 이거 딱 하나만은 바꿀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참 아쉬웠다, 이런 순간에 있으실까요? 뭐, 많은 것들이 스노우볼이라서 이게 시즌 중반이었을 수도 있고, 뭐, 시즌 후반이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을 수 있겠네요. 저는 아까 말했던 문제점 중에 하나인, 좀 그러니까 인내심을 기르는 거. 진짜 계속 이게 경기를 복귀하게 되는데 이게 예. 진짜 지면 안 되는 경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저희가. 근데 됐네요. 제가 뭔가 롤드컵 탈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인터뷰를 할 때마다 참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수들도 허무해 하더라고요. 시즌이 보통은 길잖아요, 나름. 이제 롤드컵 준비도 맞아요. 해야 되고, 스크림도 해야 되고, 뭐 전지훈련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다음이 없어요. 그게 너무 허무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맞아요. 어떤 기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요번에 처음 경험해 보는데 약간 감정이랄까요? 되게 진짜 허무하긴 하더라고요. 이 의도치 않은 4개월의 휴가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딱 막상 게임 끝나고 나서 이제 뭐 하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예, 오프시즌 동안에 뭐 하실 생각이실까요? 저도 지금 생각 중인데 이번에는 그래도 시간이, 그나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못 해본 경험을 좀 해볼 생각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자취를 해보거나 아니면 뭐 차를 렌트해서 뭐 그걸로 여행을 다닌다거나 그런 좀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분 전환도 할 겸. 그, 임팩트님, 플라이 퀘스트에서 못 가셨을 때 박싱 배운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박싱도 하고, 이제 그 애들 모아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그 스크림, 그 있잖아요. 그 스크린 티 만들어가지고 롤드컵 팀들하고 스크림 하는 거. 이것도 하고, 뭐, 나름 알차게 보내고 싶다.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못 해봤던 것을 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뭐 어리기도 하고 프로게이머를 하면서 이 동기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동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뭔가 그 동기라는 게 제가 이뤄내지 못한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가 경험해봤던 그런 좋은 기억 중에 뭐 내가 뭐 프로게이머 생활을 열심히 해서 뭐 이거를 다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게 동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제가 되게 오래 기억하고 좀 그런 좋은 기억을 만들면은 그게 좀 새로운 동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서 최근에.
그래서 좀 색다른 경험을 많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막 다른 선배들처럼 아주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다 네네. 보니까 그 선수의 한 인생 사이클을 온전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뷔를 하는 것도 봤다가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이제 은퇴를 하는 그거를 쭉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사실은 인터뷰에서도 모두 그래요. 다들 아직 이기고 싶다는 마음이 남아있고 이제 목표는 여전히 ACK 우승이고 이제 롤드컵 진출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서히 열정이 빠져나가는 것을 겪어왔다라고 그냥 말해줬던 선수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네네. 쌓이면은 어떤 선수들은 계속 나아가기도 하고 이제 은퇴를 하기도 하고 뭐 다른 새로운 뭐 도전을 찾아 나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당연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사람이니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뭐 한편으로는 그런 동기가 매우 오래 지속되도록 응원하는 것도 제 기쁨이라고 생각을 해요. 버서커 선수는 활동을 하면서 이런 모티베이션이 항상 꾸준히 유지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조금 줄었다고 느끼신 적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셨을까요? 작년에 살짝 그랬죠. 작년 서머를 지고 나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게 뭐랄까요? 물질적인 거를 조금 쫓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랬어서 뭔가 그 물질적인 목표는 한 번 달성을 하면은 약간 끝인 느낌이잖아요. 이거 했네? 했으니까 다음 목표는 더 뭐 크게 잡아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물질적인 거를 목표로 잡으면 되게 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보단 뭔가 내가 되고 싶은 약간 이상향이 있잖아요. 다 사람 이 머리에는. 그래서 그냥 프로게이머 생활을 하면서 내가 될 수 있는 제일 이상적인 프로게이머가 뭘까? 그냥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되게 많잖아요. 리스트. 많을 거 아니에요, 리스트가.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형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는 리스트가. 그래서 뭐 그냥 그런 거를 최대한 지키려고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자연적으로 이 프로게이머로서의 능력도 향상되고 약간 자기 만족도 어느 정도 생기는 것 같고 물질적인 것도 아마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상적인 프로게이머라는 건 당연히 말씀하신 대 리스트가 길겠지만 어떤 것일까요? 어떤 선수들은 자기가 롤모델이 됐으면 좋겠대요. 어떤 선수들은 그냥 팬들이 응원해서 기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 그런 말을 했던 것도 전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아니면은 매일마다 이거는 결국 내 직업이니까 열심히 하는 것 자체에서 성취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선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게이머라는 직업 자체가 게임 내적인 부분이랑 외적인 부분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근데 그 팬분이 보시는 저의 대부분은 다 게임적인 부분이니까 굳이 게임 플레이를 꼽자면 저는 되게 약간 화려하게 게임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응원을 하면서도 응원할 맛 나고 이 선수 플레이하는 거 보면 재밌고 약간 그런 플레이를 하고 싶네요. 그거 자체가 동기부여가 얼마 정도 되었다라는 말씀이시겠네요. 솔직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어제 저희가 탈락을 했고, 그리고 진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5명의 팀과 감독님, 코치가 내년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뭐 프로게이머고 성적에 대한 책임은 자신들이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버서커 선수는 선수로서 이것만은 성취하고 싶다 이런 것은 있으실까요? 뭐 어떤 사람들은 가시적으로 뭐 롤드컵 우승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게 물질적인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하셨듯이 내가 원하는 이상향인 프로게이머로서의 모습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다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선수로서 롤드컵 우승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뭐 당연하게 드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제가 아까 말했던 저의 이상향을 찾아가는 과정,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하는 모습, 그러니까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모습. 이 게임 내적이랑 외적 부분에서 하나를 꼽으라면은 그런 것들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죠. 버서커 선수를 응원해줬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제가 항상 말하죠. 한국에서도 버서커 선수를 응원한 사람들이 많고 시나에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24시간이 지난 지금도 많이 아쉬워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이 기회를 빌어서 그 팬들한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면은 감사할 것 같긴 하네요. 일단 이번 시즌뿐만이 아니라 올해가 되게 조금 제 선수로서의 그 커리어 면에서 봤을 때 되게 좀 이 암울한 한 해인 것 같은데 뭐 일단 올해는 끝났고 휴가도 4개월 있으니까 이 기회에 좀 리프레시를 제대로 한번 해서 내년에 최대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 열심히 할 테니까 계속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하실 말 있으시면 하시고 인터뷰 끝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됐는데 일단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뭐 한국 분들이 이걸 보시고 계시다면 이제 추석이 곧이잖아요. 추석 다들 가족들이랑 재밌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프로게이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추석이나 설날에 가족이랑 지낸 적이 미국에 오고 나서부터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 요번에 추석을 가족이랑 지낼 수 있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드시고 예, 네, 재밌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버서커 선수도 뭐 가능하다면 좋은 추석 그리고 좋은 4개월 보내셨으면 좋겠고 내년에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